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대선 13일을 앞두고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추격도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13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더 벌리거나 지켜내느냐,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뒤집느냐에 따라 21대 대통령이 결정이 되겠죠. 그 힌트를 찾기 위한 세부적인 저희 여론조사들 뉴스에이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바로 이 순간 여론을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대선이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5.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4.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로 집계됐습니다. 선택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8%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우세했습니다. 40대에선 66.3%, 50대에선 57.1%로 김 후보와 격차가 컸습니다. 20대와 30대도 이재명 후보는 35.3%, 39.1%로 1위였습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20% 안팎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선 김 후보가 50% 이상 지지율로 앞섰습니다. 지역별 판세도 살펴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재명 후보는 충청과 영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였습니다. 대선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 45.3%로 1위를 기록했고, 충청에선 김문수 후보와 오차범위내 접전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 후보가 각각 46.1%, 43.8%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있지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추격세도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23일 전 1차 조사 때 20%포인트 넘게 차이 났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9.9%를 기록했습니다. 23일 전 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3.6%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양자 대결의 경우 1차 조사 땐 이재명 후보 52.6%, 김 후보 29.4%로 23.2%포인트 격차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8.9%, 김 후보 39.5%, 격차가 9.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김 후보는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영남 PK와 TK 지지율이 각각 10.9%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충청에서도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7.2%, 이준석 후보가 31.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에 비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며 격차를 줄인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추격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서 있습니다. 3년 전 대선과 비교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서 더 지지율을 얻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못 미치고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년 전 20대 대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죠. 전국 17개 시도별로 대선 득표율에 따라 당시 윤 후보가 승리한 곳을 빨간색, 이 후보가 이긴 곳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봤는데요. 이 후보는 7곳, 윤 후보가 10곳을 가져가며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김문수 후보 양자 대결을 가정한 지역별 판세는 어떨까요? 채널A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색깔을 넣어봤는데요.
3년 전과는 지역 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권 빼고는 이 후보가 우세하죠. 어느 지역이 달라졌을까요?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50.56% 득표로 5%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 후보가 48.7%로 39.3%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보수 텃밭 영남권도 변화가 있습니다. 3년 전 대구 경북에선 윤석열 73.89%, 이재명 22.75%로 51.1%포인트 차이였는데 이번 채널A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 격차는 12%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3년 전 윤석열 57.69%, 이재명 38.21%였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47.4%로 윤 전 대통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남은 13일 최대 변수는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 두 후보의 단일화죠. 자, 그럼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단일화 후보로는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우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3.1%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보수층 응답자로 한정하면 김 후보를 선택한 응답률이 73.2%로 격차는 커졌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대선 결과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란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 57.3%는 김 후보든 이 후보든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당선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일화 효과에 큰 기대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77.1%는 단일화될 경우 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온전히 상대의 지지층을 흡수하긴 어려울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 후보 지지자 중 41.6%만 김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20.9%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김 후보 지지자 중 58.1%만 이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 유권자들의 이번 대선 관심도는 지난 대선 때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이유가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서로 달랐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지난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였습니다. 비슷하다는 24.5%, 낮아졌다는 12.8%였습니다.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67.3%가 비상계엄 영향을 꼽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대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90% 이상이 비상계엄 영향을 꼽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영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24.2%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의 대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20대와 30대는 50% 초반대에 그쳤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60%를 넘었습니다.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자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부권과 탄핵으로 양쪽 모두 실망스럽다는 응답이 65.6%였습니다. 현재의 대선 구도와 지지율, 또 각 정당의 경선 진행 과정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자, 여론아는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이제 대선 13일 앞두고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후보가 쭉 무난히 당선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까?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론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1차 목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오늘 저희 조사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3주 전과 이제 23일 전과 비교해 보면 어디가 좀 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전통 보수층이 뭉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PK 부울경에서는 역전됐습니다. 3주 전에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3%, 김문수 후보가 36.5%였는데 이게 39대 47.4로 뒤집힌 거죠. 대구 경북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봐도요, 보수층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4.8%에서 80.9%로 높아졌거든요. 후보 확정 이후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13일 남았거든요. 그럼 이 속도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매일 1%포인트씩 올려서 다음 주 사전투표 이후에 뒤집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남 지역에서 뭉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 TK와 PK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득표율보다 20%포인트, 10%포인트가 적습니다. 더 올려야겠죠. 또 하나 중도층도 잡아야 하는 게 국민의힘의 숙제일 겁니다. 오늘 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고 있거든요. 수도권 중도층에서 이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뒤집기는 힘들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가상으로 양자 대결을 가정한 거거든요. 예. 양자 대결이 되려면 일단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대 변수죠. 오늘 저희 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큰 변수로 단일화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박빙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는 힘들다는 게 저희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에 5분의 1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2.4%에 불과했지만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저건 지지층이 뭐 서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예, 저희 조사를 보면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노년층,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청년층의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20, 30대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면 60, 70대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단일화를 이루어내느냐만큼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의 지지층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영남 뚫고 뭐 중도 지키고 이러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TK 출신인 걸 강조하고 보수 인사 영입 등 실용 컨셉으로 중도를 공략한 게 주요한 전략이었던 거죠.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돌고요. 선대위 인사들은 대구, 경북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전략을 더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 아는 기자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단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후보직 빼고는 뭐든 다 줄 수 있다며 경선 경쟁자나 이준석 후보를 향한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이름 석자를 언급하며 그동안 당의 대처를 사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엄정한 처벌, 가족과 친인척 감시제도 개선 등 3가지도 약속했습니다. 배우자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향해 영부인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시인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절연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진영 통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필승하도록.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바꿀 여지가 없으니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거와 단절을 주도하며 대선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김문수 후보는 그걸 발판 삼아 보수 진영 통합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경선 후유증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김문수를 외쳤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김 후보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문시장 군중 속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를 외치자 지지자들도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합니다. 어제 부산에서의 첫 지원 유세 때와 달리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을 호명하며 지원 강도를 높였습니다.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지켜온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연호하자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거 많이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을 깨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새로운 불꽃을 살려봅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을 설득하러 온 특사단이 귀국길에 오른 뒤 SNS에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 귀국한 홍준표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의 메시지에 의미를 뒀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는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공들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안철수 선대위원장까지 오늘 모두 이 후보를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고 친근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경원 의원까지 더해 사진도 찍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이 후보와 처음 조우한 모습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종일 이준석 후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SNS엔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 후보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오후엔 이준석 후보의 유세가 예정된 현장 지근거리까지 가서 1인 유세도 진행했습니다. 당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이 후보가 유세 중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러면 한번 투표에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용기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화 후 달라진 건 없지만 안 의원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온도차는 있지만 양측 모두 추후 대화엔 문을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빅3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돈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호텔 경제학 논란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제가 인천 시민이 된 지가 3년쯤 지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정이 들어서
이 후보가 인천 구월동에서 첫 유세를 위해 연단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텔 경제론 논란의 무식한 비판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국가 재정을 오히려 풀때라는 겁니다. 이 후보는 내일 제주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농부로 변신했습니다. 직접 이양기를 몰고 청년 농업인들과 새참을 즐겼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의 장화, 빨간 수건을 목에 두르고 등장한 김문수 후보. 이렇게 젊은 청년 농업인들 나 처음 봤네. 김문수 후보는 자신 있게 준비된 이양기에 올라탔습니다. 이곳 700평이 넘는 논에서 청년들과 직접 벼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작업이 익숙해진 듯 손까지 흔들어 보입니다. 이양기가 엄청 좋으네. 내가 타보니. 과거를 떠올리며 청년 농업인들과 새참도 즐겼습니다. 보내기 하면은 그 막걸리 받아 오라고 막걸리 받는 데가 저 우리 동네 없어가 저 밑에 동네 가서. 김 후보는 농업 대통령이 돼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셨던 곳도 경기도 일대 논밭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김 후보는 파주 등 경기 북부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공공의료의 현재 운영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좀 하러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추진했고 이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빈 병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조한 병상 가동률 상황을 보기 위함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 확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줘도 새 거네. 예, 아직 뜯지도 않고. 몇 년 된 겁니까, 이 상태로? 5년 됐습니다. 지금 500여 개의 병상 중에서 거의 한 200여 개의 병상이 저렇게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고 한다면은 전형적인 그냥 치적 쌓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이 후보는 모레 TV 토론을 통해 공공병원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선 후보 경호를 두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방탄 유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며 비아냥 거릴 일이냐고 역공을 폈고 김 후보는 오히려 경호 인력을 최소화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3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 현장의 방탄 유리가 5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후보는 방탄 유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비아냥 거릴 일이냐며 맞섰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방탄복을 원해서 입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까이서. 근데 그거 하니까 뭐 난리예요. 빨리 들어가라고. 그것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네. 답답하고 땀나고 땀이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경호 강화를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테러를 부추기는 끔찍한 망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며 점퍼를 열어젖힌 김 후보는 오늘도 방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탄 유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방탄 조끼도 안 입었어요. 날씨 더운데 방탄 조끼 입고
또 방탄 유리 다 안에서 애쓰지 말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 방탄 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는 40명 정도 되는 경호 인력을 최소한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가 끝난 뒤 경호 없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김 후보 측은 경호용 경찰 차벽도 치우는 등 남은 대선 기간 이 후보와의 경호 차별화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후보 배우자도 본격적인 조력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목포를 찾아 호남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탰고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는 당 공식 행사에 첫 등판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당 공식 행사에 처음 등판한 설난영 씨는 무대가 익숙한 듯 농담부터 던졌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제 실물이 더 낫지요. 못난 이 사진만 여기도. 남편 김문수 후보의 추격이 시작됐다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과 충청 등 배우자 방문을 원하는 권역에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비공개로 목포를 찾았습니다. 목포 신항에 안치된 세월호 선체를 살펴보고 희생자들에게 묵념했습니다. 세월호가 임시 안치 상태로 부식되고 있어서 하루빨리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치되고 학생들의 생명 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전남의 한 사회복지법인을 찾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흘째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후보를 대신해 김혜경 씨가 당 핵심 텃밭인 호남을 훑으며 여백을 채우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시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설 무료화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체크맨 이상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해놨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복구됐더만요. 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바로 복구시켜버리더라고요.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 누구 책임인지 실현 가능한 대선 공약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입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한 달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리 운영권을 다짜고짜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라 국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통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일산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다 싼 가격으로 또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문가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운용사와 협의해 매수하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갈 협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엔 협박 혐의로 구속된 여성과의 구체적인 만남 시점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돈을 요구받았다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고소한 손흥민 선수. 손 선수가 지난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서에는 손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 뒤에 좀 봐줘요, 뒤에. 손 선수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 선수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양 씨와 용 씨의 공모 여부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훔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또 다른 자전거를 훔쳐 바꿔 타고 간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관소를 쭉 둘러보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보관소에 도착한 남성. 타고 온 자전거를 세워놓더니 자연스레 다른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틀 뒤 같은 자전거 보관소에 또 나타난 남성. 원래 세워놨던 자전거를 타고 떠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힙니다. 남성은 40대 A씨. 처음 타고 온 자전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훔친 이유는 글씨 술에 취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얼버무려.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멈추는 차량. 주차선을 몰고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린 운전자가 화단으로 가더니 노상방뇨를 합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다시 차에 타려는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한 경찰.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내 운전을 안 했고 대리를 부르러 왔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뭐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SPC에서 또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계열사로 불매 운동이 확산할 조짐입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흥 제빵공장 사망사고까지 SPC의 인명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SPC 계열 공장 사고로 사망자 3명, 부상사고는 5명에 달합니다. SPC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운동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로야구 인기 속에 없어서 못 팔던 일명 크부빵에 대한 반감 역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저희 선수들 뽑으려고 많이 사 먹었었어요. 저는 앞으로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시끄러우신 것 같은데 매일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한 사이트에는 제품 콜라보도 멈춰야 한다며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람이 먼저니까 그냥 저도 불매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불매운동 조짐은 SPC의 전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PC의 제품을 정리해놓거나 불매글들이 쏟아집니다. 소비자 발길이 줄어든 매장도 생겼습니다. 확실히 좀 적긴 해요. 영향이 좀 있긴 한 것 같나요? 네. SPC 측은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가맹점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나이가 들고 아프게 되면 누구에게 돌봄을 부탁해야 할까요? 조사 결과 자녀보다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겠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돌봐줄지에 대한 생각은 남녀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정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요청할지 물어봤습니다. 배우자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그렇고 자식들한테는 이제 신세 안 지려고.
만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이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봐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더니 여성의 22%가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2명 중 1명이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인력을 꼽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와이프도 불편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니어 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족에 이렇게 돌봄이 있고 이런데 또 요양사들이 많이들 지금 현재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반면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전체 중 4%. 대체적으로 가족보다는 외부 돌봄 인력을 의지하는 셈입니다. 10명 중 8명은 집처럼 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길 원했고 요양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다 보니 선거 특수를 누리는 업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홍보 인쇄물, 현수막 등은 수요가 확 줄었고 온라인 유세 영상이나 로고송을 만드는 업체들은 바빠지고 있는데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인쇄기 사이에서 대선 후보의 얼굴이 담긴 용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인쇄업체들은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물량이 반으로 줄어 선거 특수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물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50% 이상 줄어들어서 많은 인쇄소들이 특수를 누리던 그런 시스템에서 다 붕괴돼 버려서 후보 수가 축소된 데다 인쇄 물량마저 대폭 줄인 영향입니다. 선거철마다 동네 곳곳에 달리던 현수막 시장도 주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5명의 현수막이 몰려있던 장소인데요. 지금 같은 장소에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현수막만 걸려 있습니다. 수요가 크게 줄면서 선거 특수를 기대했던 현수막 업체들은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가사 경쟁이 되지 않았죠. 치열한 판세를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 역시 정기적 조사를 제외하면 의뢰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치열했던 지난 대선과 달리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의뢰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선거 특수 업종 3곳은 침체된 반면 온라인 콘텐츠와 로고송 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유세와 로고송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출마 선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들과 학식 먹는 영상을, 김문수 후보는 SNS를 활용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SNS에선 후보들의 패션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운동화는 품절됐고 김문수 후보는 야구복과 운동화가, 이준석 후보는 전자시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선거 로고와 대선일이 적힌 이색 상품도 등장한 조기 대선. 짧아진 선거에 선거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특별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는데요. 돌직구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활짝 웃으며 등장합니다. 오늘의 상대는 출입 기자가 아닌 이들의 자녀들. 직장에 자녀를 데려와 1일 체험을 시키는 행사가 백악관에서도 열린 겁니다. 시작부터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트럼프의 연방정부 감축 정책을 잘 아는 듯한 질문에 대변인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Actually, we have not had anyone fired with the exception of one individual who did leave their job. But we have a great team here so far, so good.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다른 정책 진행 상황도 물어봅니다. What's the state of the border? I can assure you the border is the most secure it has ever bee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Your least favorite news outlet? My least favorite what? News outlet. Honestly, it depends on the day. 트럼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5자녀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하는지 등 때묻지 않은 질문에는 다소 여유를 보였습니다. If the president had a superpower, what would it be? Wow. That is a very good question. I think if he had a superpower, it would be to just snap his fingers and solve all of our country's problems just like that, because he likes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미국 현지 매체들은 출입 기자들 앞에서 당당한 백악관 대변인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진땀을 쏟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다루는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탈북자들이 연단에 올라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했는데요. 북한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증언에 나선 탈북자에게 쓰레기라며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 첫 고위급 회의가 열린 뉴욕 유엔 본부 유엔 총회장. 12살 때 탈북했다 중국서 강제 송환돼 수용소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김은주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어린 북한군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They have no idea where they are, whom they are fighting against, or why, and their lives become a means for Kim Jong-un regime to make money. 2년 전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강규리 씨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봉쇄와 억압이 심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3 of my friends were executed. 2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북한 내 인권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자 당사국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증언들이 모두 날조된 것이라며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Yet more deplorable indeed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 이번 회의에 참석한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중단된다면 핵무기 개발도 중단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명나라 때 지어진 중국의 역사적 건축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에선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붉은색 전통 누각의 지붕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기왓장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까지 일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동남부 안후이성 평양현의 평양구로우 성곽 부속 건물에서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명나라 시대에 건립돼 650년이나 된 역사적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3월 우리 돈 약 6억 6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쳤는데 1년 만에 기와가 무너져 내리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건물을 폐쇄하고 정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덤프트럭이 비틀거리더니 방향을 잃고 중앙선을 넘습니다. 트럭은 점점 왼쪽으로 기울다가 인도로 돌진했고 끝내 주택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저지에서 덤프트럭이 주택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한 명이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죠.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근무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만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일 직전까지 대선 관련 사건을 챙기고 떠나겠다는 이 지검장 의사가 반영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면피 사퇴라며 이 지검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받게 될 수사나 감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퇴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퇴를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과거 성남지청장 시절 이번에 동반 사의를 표한 조상원 차장검사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기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공석 사태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검찰이 건진법사 전모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직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준 샤넬백이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샤넬백을 교환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280만 원을 내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간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유 전 행정관을 불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방 교환도 전 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가방 교환 비용은 자신이 지급했고 돌려받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검찰은 김 여사를 보좌해온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정 씨는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대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현 부장판사에게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도 곧 입장을 제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이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진 속 동석자 신원이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최근 지 부장판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 판사가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 지 판사의 재판 일정이 없는 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의 소명 내용과 자체 파악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징계 필요 여부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와 함께 사진이 찍힌 동석자 1명이 직무 관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지귀현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들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동석자의 신원 정보 등이 대법원에 전달되지는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말고 다른 곳에서 카메라에 찍혔어요. 네, 바로 영화관인데요. 다소 의미심장한 제목의 영화를 봤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이 영화를 보시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오늘 본 게 어떤 영화예요? 네, 바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좋았다는 짧은 관람평을 남겼습니다. 뭐 일종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이 국민의힘 내에선 당혹스러움도 읽힙니다. 선대위 인사들이 모인 단체방에선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선거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행보에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총성 없는 테러 위협은 뭘까요? 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테러 위협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한 테러 위협 실제로는 없다고요. 살해 위협이 있다, 러시아제 권총을 누가 수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 경호를 요구하는데요. 수사 의뢰는 단 한 건도 안 했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사칭하고 본인 공포 마케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총기 테러 위협은 없었던 건 맞는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는요, 이 총기 테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건 없지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온라인 협박 글들은 있어서 용의자를 특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실탄 테러를 부각하는 민주당의 음모론 마케팅이라는데요. 민주당 어제도 위협 있었다면서 후보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보수 농객 정규재 대표 그동안 이재명 후보 호평 많이 했는데요. 경쟁 브레이크예요? 네, 두 사람 이 채널A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죠. 이 정 대표가 이 후보를 향해서 꽤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제관에 대해선 달랐습니다. 충분히 성찰을 못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해요. 지역 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골목에 써야 되죠. 어딘가에서 10만 원이 늘었겠죠. 그럼 2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호텔 경제학은 일종의 마술이고 잘못된 경제관의 본보기다. 정 대표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돈은 거의 없어지고 호텔업주의 빚만 남긴 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약했다고 해서 처음 호텔에 들어간 돈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의 통화에서도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골목상권 살릴 수 있다 하죠. 하지만 정 대표는 지역화폐론에 대해 물가나 부동산가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순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만히 있는 돈도 역할이 있다고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엇보다 땀 흘리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반대 여기 딱 같이 하지만 경제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나 보네요. 네, 정 대표 하지만 이 후보의 엉터리 주장이라도 화두를 던진 것 자체에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몰려드는 보수 인사들,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앞에선 숙제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고온다습한 남풍에 더위가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로 역대 5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낮 기온도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27도로 여전히 덥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엔 중부, 오후엔 남부 중심으로 올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습기가 더해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 27도, 춘천 26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